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왓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배정 통지서를 받는 날 등록할 때 유의사항과 여러 가지 꿀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학교 배정 발표일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신입생 등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신입생 등록은 도대체 뭘까? 초등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배정 통지서를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너는 어느 중학교야? 라고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중학교에 가서 배정 통지서를 내고 등록을 한 다음에 관련된 가정통신문을 받아오면 돼요. 자,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내용을 제가 적어 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좀 긴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또 교육청에서 나오는 공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초등학교는 학생한테 배정 통지서를 줍니다. 그러면 학생은 중학교에 가서 배정 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게 너무 간단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걸 왜 굳이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할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업무 담당자잖아요. 부모님들이 엄청 궁금해서 전화를 많이 하세요.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아이 혼자 보내도 되나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전화로 하세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함께 받은 배정을 받은 친구들이 많다면 같이 오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정받은 친구가 별로 없거나 아니면 내 아이만 동떨어져서 이제 배정을 받았거나 이런 경우는 사립학교에서 사립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과 함께 동행해도 됩니다. 올해는 아마도 코로나19 때문에 부모님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아이들만 보내시면 되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이 교실이 뭔지 학교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나 봐요. 그런 게 오히려 좀 많은 추억이 될 것 같고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이 혼자만 보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하굣길이나 또 중학교 등록 자체가 아이한테는 정말 멋진 추억이기 때문에 저는 학생 혼자 보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너무 걱정되신다면 바깥쪽에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등록을 할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중학교 배정 통지서예요. 이걸 가지고 가는데요. 반드시 중요한 거 하나. 이 배정 통지서에 학부모님의 연락처가, 휴대전화 번호가 있을 때 그걸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월 달에 작성할 때는 이 번호였는데 A라는 번호였는데 초등학교에 작성할 때는 그런데 부모님들이 시간이 흘렀잖아요. 시간이 흘러서 배정을 받고 나서 학교 등록을 했을 때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아무리 연락을 해도 뭐 엉뚱한 번호로 연락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배정 통지서에 학부모 보호자 연락처가 맞게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제출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바뀌었는데 어떻게 수정하느냐 이제 걱정되시잖아요. 걱정하실 게 없어요. 뭐냐면 학교에 가셔서 중학교에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받아서 수정을 해주거나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별도로 입력하게 만들어요. 구글이나 아니면은 QR코드를 배부해서 별도로 입력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배정 통지서에 연필로 휴대전화 번호를 적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시진 않아도 돼요. 단지 고치지 않으면 중학교 선생님들이 엄청 고생하신다는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입학식에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에 대해서는 연락을 못 받는다는 거. 그게 좀 아쉽죠. 그러니까 꼭 연락처를 확인하시고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각종 안내 자료가 뭐가 있을까요? 입학 준비와 관련된 각종 가정 통신문이 들어있어요. 학교마다 다른데요. 저희 학교에서 배부하는 것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 신입생 입학 전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 소집일, 또 입학식 안내, 교육과정과 학사 일정 안내, 또 교과서 출판사 안내, 또 원격 수업 관련해서 올해는 특히나
더 많이 안내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자유학년제 관련해서 설명이라던가 교육과정 안내라던가 또 프로그램 신청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복 공동구매와 체육복 공동구매, 그리고 교복 물려받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정통신문을 읽어보시고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수익자 부담경비, 납부 신청, 출금 동의 안내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MS 계좌 또는 카드 등록을 해달라는 말이고요. 신입생 입학준비금 안내 및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는 우리가 서울시교육청 또는 서울시에서 30만 원 포인트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원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건데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 나오면 이 부분이 제일 급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행정실에서 이게 2월 안에 지급이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엄청 급한 작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신입생 입학 준비금 안내라는 가정통신문이 있으면 꼭 체크해 보시고 학교에서 써달라는 거 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서 및 납부 유예 신청서는 교육비 지원을 받으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잘 아실 테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입학적 준비사항이 있어요. 예비 소집이나 입학식과 관련된 안내가 들어있으니까 꼭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이 내용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좀 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격 수업 관련해서예요. 아이디나 이메일 이런 것들을 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원격 수업 관련해서는 가정통신문을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계셔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꿀팁이에요. 교복 공동구매나 교복 물려받기 행사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일찍 등록하면 등록할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새벽까지 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정 통지서를 받고 나면 그날 당일날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어떤 학교 행사를 그래도 첫날은 알아야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 등록은 등록 마지막 날 해도 되지 않아? 라고 하시겠지만 중학교에 있어 보니까 중학교 입학 배정 통지서 등록은요. 대부분 90%, 80에서 90%가 첫날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해야지만이 뭔가가 빠른 정보를 아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한꺼번에 와달라는 게 지금은 올해는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의 상황을 좀 알아보시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복 물려받기 행사는요. 이전 연도 3학년 학생들이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 학교에서 한꺼번에 세탁을 해가지고 물려주기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 꼭 참고하셔가지고 가시면 좋고요. 교복 공동구매는 미리 주문해야지 우리가 입학 전에 받아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에 교복 그런 거 다음에 가면 되지라고 하시겠지만 교복이 한정되게 이렇게 생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한 장씩만 사진 않잖아요. 한 벌씩만 사진 않고 뭐 2벌, 3벌 이렇게 사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진 어떤 사이즈는 금방 다 물건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첫날 가정도시문 받으시면은 교복 공동구매는 어떻게 하는 거고 내 아이의 순번은 언제구나, 언제 가서 구입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꿀팁은요. 교복 공동구매는요. 될 수 있으면 약간 넉넉한 거. 아이가 키가 클 거니까 넉넉한 걸 사주시면 좋고요. 교복 물려받기는 이미 선배들 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미리 막 이것저것 다 물려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 같으면 지금 딱 입어서 좋은 사이즈, 정말 예쁜 사이즈 하나를 물려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이즈가 없다. 그러면 정말 큰 사이즈, 차라리 엄청 큰 사이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 교복을 많이 받아오기는 해요. 이 물려받기 행사로. 왜냐면 넉넉하니까 편하다고 많이 물려받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랑 상의하셔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보시면은 더 재밌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고 교복 공동 구매도 금방 입학 전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행정실 관련 서류예요. 행정실 관련 서류는요, 꼼꼼하게 작성하셔가지고요,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늦으면 행정실은 한꺼번에 무언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학교 전교생이 만약에 200명이다. 그러면 200명께 다 들어와야지 뭔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수익자 부담 경비 납부 신청 출금 동의 안내문 CMS 계좌 이체를 할 것인지 카드를 할 것인지 또 신입생 입학 준비금 안내 및 입학 준비금 지원 신청서는요. 서울은 30만 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포인트로 받거나 아니면은 교복 공동구매 하는데 거기에서 그 일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서나 납부유예 신청서는 그 해당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아실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어떠셨어요? 오늘은 신입생들이 배정 통지서를 받으면 학교에 어떻게 등록하고 또 그 사이에서 어떤 꿀팁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도 중학교를 보내본 엄마로서 또 직장맘으로서 항상 이런 것들을 아이와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할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부모님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미리 아시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자 아니면은 부모님의 연락처 좀 잘 확인해 봐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아이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요. 아이들이 중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왓쌤이었습니다.